안녕하세요. 2021년 첫 번째 가족교육 당신의 특별한 우체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신과 의사 선생님 모시고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작년에는 이런 교육이 없어서 아쉽다는 평가들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저희 정신과 의사 선생님 모시고 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첫 번째 가족교육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저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 전영선이 엄마 이병희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마음을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이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회원님들, 올해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우리 센터에서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는 많은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제도와 문화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면 센터를 통해서 서로 부모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센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족 대표님의 아주 화사한 얼굴과 함께 좋은 축사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이자 건양대학교 병원의 정신과 의사로 근무 중이신 임우영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이제 그 가족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임우영입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 가족교육은 회원분들께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질문 목록지를 이제 들고 있고요. 하나하나 정말 읽어보면서 다들 가족들에 대한 어떤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보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병이 있고 치료를 받았고, 하지만 이제 치료 과정 동안 본인이 하던 일을 이제 중간에 그만두면서 빨리 이제 내가 혹시 또래보다 많이 뒤처진 것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자녀가 왜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불안해하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잘 들어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 감정적인 튜닝을 해주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겪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잘 튜닝을 해주고 잘 공감해준다면 자녀가 갖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말로써 바꾸려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그 압박감을 부모와 같이 쉐어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께서도 간단한 심부름도 하기 어려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언니로서 어떻게 좀 대처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질문지에 적어주신 혼잣말, 사회적 교류가 없고 집중하기 어렵고 이런 일들은 아마도 혹시라도 지금 증상 때문에, 혼잣말은 이제 정신과적 증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증상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또한 약물 치료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약물에 의해서도 일상생활 하는데 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언니분께서는 빨리 동생이 여러 가지 재활도 하면서 사회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가나 현재로서는 좀 증상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각 지역에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방문을 통해서 동생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라든가 그런 격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현병 약을 오래 먹는다고 해서 다른 병이 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 그 약 중에서 고지혈증을 유발한다든가 당을 좀 높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그것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면서 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자녀의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은 아마도 병의 어떤 경과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병이 인지 능력이라든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분명히 주고 그런 기능을 떨어지게 만드는 병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 보호자분께서 환자인 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아마도 자녀 일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이라든가 형제가 계속 이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곳에서 이 자녀가 그래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약을 좀 잘 먹을 수 있을지 먹는 거에 대해서 잘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만 아예 자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무기력이 사실은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병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재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적 활동을 나름대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성화로 가고 있고 무기력하다고 해서 그대로 두시면 사실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그 무기력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보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바리스타 이런 거 활동이라든가 배우는 거라든가 이런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부모님이 좀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안내도 하고 권유도 하고 손을 잡고 데리고 가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물 복용을 서로 가족끼리 의견이 달라서 싸우게 되는 일도 이제 종종 있는데요. 가족이 만약 병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기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단은 마음적으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약 먹어야 돼 라고 푸시를 하기보다는 충분히 먹고 싶지 않은 마음 누구나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이제 병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될 때 정말 귀찮다. 혈압이 있거나 당뇨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싸우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만약에 이분이 약을 잘 먹을 경우에 가족분들이 이분들을 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서도 또 자녀를 이제 또 이세를 갖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정신과 약하고 임신하고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또는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임신 초반기, 예를 들면 10달 정도 입원을 한다고, 그 임신을 하는 기간 동안 한 3분의 1 기간 동안은 가급적이면 약물을 복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에 따른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 그러는 와중에 재발이 생긴다면 비약물적 치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뇌에 어떤 전기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전기 경련요법도 있고, 근데 이제 임신하고 있으니까 괜찮냐고 질문 드릴 수 있지만 오히려 산모에게 그 전기 경련요법 치료가 더 안전하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결정해서 다음 세대의 어떤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되지는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병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굉장히 좀 걱정도 되시고 하실 텐데요. 일단은 그 가족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명히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력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100% 자녀에게 또 나타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대. 그래도 자녀가 이제 자라면서 혹시라도 어려움은 없을지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셔서 혹시라도 자녀에게 그 부분을 또 과하게 걱정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컨디션이 안 좋다, 기분 변화가 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정보를 좀 이렇게 충분치 않거든요. 기분 변화가 심하다는 것도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또 가족 내에서도 보면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좀 보인다면 다니고 계신 병원에서 아니면 사례 관리를 맡고 있는 센터 선생님께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같이 또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자녀가 한청과 환시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봐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마음은 아주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기도 할 것입니다. 당혹스럽기도 할 것이고요. 일단 환청과 환시가 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일단 가족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면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를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데 일단 차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환청과 환시가 이 자녀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환청과 환시가 있더라도 그것을 환청과 환시라고 잘 인지를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스스로가 잘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가족분들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청과 환시가 있어도 본인이 잘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환청과 환시에 의해서 자녀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가 걱정되는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이 있으면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 조절을 주치의 선생님과 하던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너무 심할 경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한정한 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족분들이 그렇게 좀 나눠서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그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질문지 저도 확인하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역시 그 가족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걱정 참 많으시고 항상 고민을 안고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고민과 그 걱정을 너무 혼자 갖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서 의견을 공유한 것처럼 또 실제로 오늘은 온라인에서 만났지만 오프라인에서 우리 센터 선생님들도 항상 물어봐 주시고요. 같이 공유해서 병을 앓고 있는 가족분들이 갖고 있는 무게, 책임감, 그리고 부담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덜어서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가족에 대한 교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